디지털 불평등의 문제, 윤리적인 이슈들을 선도하는 그런 규제들이나 규범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죠. AI는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후생의 확대에 쓰여야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여러 국제 논의나 협약이나 뭐 규범 체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국제기구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EU나 아세안 차원에서 지역적인 논의가 있기도 하고 또 개별 국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번 서울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용성, 또 윤리에 대한 문제, 또 공정성, 그리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생태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국제협력을 통해서 기술도 발전시키지만 AI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포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범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AI 포용성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쉽게 과학기술의 이제 진보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그 과학기술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리는 것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또 요즘에는 컴퓨터가 쓸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또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접근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기기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많은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기술에 대한 포용성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태평양 지역에 그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많이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편향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그 사례들이 있는데, 젠더 관련된 관계에 있어서도 의약품 관련된 것에서 우리가 젠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백인 남성들에게 집중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에 그 인종 그룹이나 여성 같은 그룹에는 사실 맞지 않는 그런 의약품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의, 또 특히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하고 있고, 단순히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을 넘어서 접근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그런 소위 인포메이션 캐패빌리티라고 하거든요. 정보의 역량, 정보 처리 역량을 그 개인마다 다 키우지 않으면 사실 그 안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의 불평등도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효용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모든 그 인종이나 모든 나라, 또 보편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회 그룹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직은 좀 요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규제나 법제 그리고 규범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기술과 또 국제정치 역학관계의 사이에 있는 그런 규범 체계들이 있거든요. 이제 특징적인 게 러스라고 하는 그 치명적 살상 무기에 대한 그런 규제에 대한 규범들이 있고요. 드론 공격을 비롯해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었던 군사적인 그런 활동들의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국가 간의 노력들을 협력을 통해서 메꿔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 특히 요새는 인공지능을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규범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그 지역적인 단위에서 또 국제기구 차원에서 논의가 있고, 또 한 국가 안에서 다양한 윤리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 또 교육적인 이슈를 포괄하는 체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산발적인 체계들이 있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그동안에 기울여 왔기 때문에 법제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좀 더 통합하고 있는 차원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이제 채택된 서울선언문은 앞으로 AI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협력과 국제 규범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끝은 아니고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작이 사실은 다른 지난번 3월에 있었던 유엔의 AI 레졸루션 같이 다른 여러 가지 체계와 상호 보완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도를 우리가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는 앞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그러면 어떻게 누구랑 어떤 관점에서 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강론들을 수립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넓은 텀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수월성이라든지 기술 성숙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해당 국가와 국제 협력을 하려면 그 국가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의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기술 네트워크에서 기술 생태계 안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면서 개별적인 국가의 협력에 어떤 그런 그 전략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들을 통해서 결국 이 서울선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AI에 대한 포용성, 공정성, 안전성에 대한 논의들이 끊임없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